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청렴한 외침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24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1월 24일 목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2022년 서울미래유산 인생사진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제1회 메타버스 인문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인재림 2기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예비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2년) 서울미래유산 인생사진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내용은 서울미래유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이며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 동의가 필수입니다. 모집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출품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저작권을 소지한 전 국민 누구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회 메타버스 인문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내용은 로블록스를 활용한 인문교육 콘텐츠 개발이며 심사 기준은 주제적 합성, 독창성, 기대 효과입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전 국민 누구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인재림 2기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모집기간은 12월 21일까지이며 진행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년간입니다. 지원 자격은 2학기 이상 이수한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2년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강연과 탐사, 토론, 협상 등이며 지원 내용은 교육비 전액 지원 및 장학금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모집기간은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근로기간은 2023학년도 1학기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단국대학교 재학생이며 소득분위, 직전학기 성적 등에 따라 선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 단국대 재학생 홍보영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주체는 단국대 미디어 콘텐츠 홍보처 홍보팀이며 참가 대상은 전교생으로 휴학생, 대학원생도 포함입니다. 접수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시상 내용은 최우수상 1팀, 상금 15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리오의 장미유행가와 로고송 듣고 오싹하고 기묘한 미스터리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미스터 미스터리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미스터 미스터리. 이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바로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오싹하고 신비로운 미스터리의 세계, 그 속을 저 미스터 미스터리와 함께 탐험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24일 미스터 미스터리의 진행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섭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제가 왔습니다. 어느덧 제가 소개해드리는 9번째 미스터리 이야기네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미스터리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뤄볼 사건은 하이제킹 사건인데요. 하이제킹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제킹은 운행 중인 운송수단에 대한 납치 행위를 이르는 말이죠. 최근에는 운송수단 중에서 비행기를 납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때는 1971년 11월 24일, 공교롭게도 딱 5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사건은 미국 포틀랜드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 공항으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에서 벌어졌죠. 당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들뜬 분위기였어요. 비행기가 안전한 비행을 위해 도달해야 하는 순항고도에 진입하자 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쪽지를 전했어요. 당시 승무원에게 추파를 던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승무원은 쪽지를 거절했지만 사내는 다시 한번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자신에게는 폭탄이 있으니 지시를 따르라는 협박이었어요. 승무원에게 협박 쪽지를 건넨 남성은 그 승무원에게 직접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승객은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가 요구한 것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만 달러가 담긴 가방과 낙하산 4개였어요. 그리고 그는 더 멀리 도망치기 위해 항공기의 기름을 채울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승무원은 기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어요. 그리고 기장은 관제탑의 비행기가 하이제킹 됐음을 알렸습니다. 오후 6시 항공기는 예정대로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죠. 납치범은 승객 전원과 스튜어디스 2명을 내려줬고 경찰은 그가 요구한 돈과 낙하산을 전달했어요. 기름을 가득 채운 항공기는 다시 이륙했고 승무원 전원은 조종실에 감금됐습니다. 납치범은 멕시코로 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저고도와 최저속도를 유지하라는 조금 수상한 명령과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멕시코를 향해 비행하던 중 기장은 기체 뒤쪽이 갑자기 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부 압력에도 작은 차이가 생겼죠. 달라진 점은 단 하나. 하지만 비행기 안에 그 누구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기장이 느낀 것과 내부 압력이 달라진 건 누군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납치범이었죠. 받아낸 돈과 낙하산을 들고 뒷문을 통해 탈출한 거예요. 어떻게 홀로 문을 열고 탈출했냐고요? 요즘 비행기는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뒷문을 손으로 열 수 있는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납치범이 탑승한 비행기를 미행하던 또 다른 비행기가 있었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가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포틀랜드 북동부의 디포트 핀쇼 구교림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수사를 이어갔지만 진척은 없었죠. FBI에서는 범인에게 지급된 지폐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고 항공사에서는 살해금을 약속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았어요.
사건 발생 9년 후 드디어 단서가 발견됩니다. 8살 소년이 현찰 뭉치 5,800달러를 발견했거든요. 발견된 곳은 예상 낙하 지점으로부터 60km 떨어진 워싱턴주 컬럼비아 강 인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뭉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용의자의 시신이나 흔적도, 낙하산 잔해도 말이에요. 이 노스웨스트 305 사건이 알려진 후 수많은 모방 범죄가 일어났어요. 사건 발생 4개월 뒤 유사한 수법으로 50만 달러를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노스웨스트 305 사건과 유사함을 보이자 두 사건은 동일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이 모방범죄의 범인은 금세 잡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 방위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전한 모방범죄였다고 결론 내려졌죠. 또 당시 이 사건에 걸린 살해금은 범인이 가져간 돈의 15%였는데요. 이는 3만 달러, 즉 현재 한화 가치로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해금을 노린 허위 제보도 빗발쳤죠. 어떤 여성은 남편이 죽기 전 자신이 납치범임을 고백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그의 다른 신분증을 발견했고 사건 관련 도서에 남편의 메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종종 남편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꿨다고도 했죠. 하지만 남편의 지문이 범인의 것과 불일치했어요. 죽은 남편을 이용해 살해금을 받아내려던 허위 제보였던 겁니다. (2011년에는) 또 다른 허위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자는 범행 당일 자신의 삼촌 2명이 칠면조 사냥을 하러 갔다가 이튿날 피 묻은 티셔츠를 입은 채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말이죠. 당시 삼촌들이 우리가 공중납치에 성공했으며 돈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기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시 항공기에는 납치범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승객도 없었습니다. 비행을 돕기 위한 승무원 4명 뿐이었죠. 또 범인이 받은 현찰의 많은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한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사건 정황과 맞지 않는 허술한 가짜 정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납치범의 비행기 티켓에는 댄 쿠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위조된 정보였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수사는 막을 내렸죠. 하이제킹 완전 범죄라는 별명 아닌 별명 덕분에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어요.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개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은 알 수 없게 됐어요. 오늘은 미국의 하이제킹 완전 범죄 노스웨스트 305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수많은 모방 범죄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레이디 가가의 I'll Never Love Again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미스터리 김재현이었습니다. I wanted some. 참회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가현, 기술 고은심, 진행 김재현, 제작의 DKBS였습니다.